오늘은 포커메세 투자자문의 장홍래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예. 주로 지금 그 중국 쪽에 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그 과거 이력을 보니까 예. 글로벌 4대 회계 경영 컨설팅 회사인 언스텐영 차이나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아주 유일하게 예. 파트너로 예. 일을 하셨다고 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었는지 좀 예. 소개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예. 글로벌 4대 회계법인이 하는 역할은 주로 이제 회계 감사나 세무자문, 재무자문, 그다음에 경영 컨설팅 뭐 전반적인 걸 다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했던 것은 그 듀디리전스라고 해서 기업들이 이제 그 인수합병을 할 때 그 매수자가 그 사는 매도자의 기업을 이렇게 리서치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하고 예, 감사. 실사, 우리 보통 예, 예. 실사한다고 하죠. 예, IPO에서도 그걸 반드시 하거든요. 네.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아.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매수자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회계, 재무, 법률적으로 철저히 그 실사를 하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을 하고 기업의 매매가 그러니까 주식 매매만 이루어지는 절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예. 그 이 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이제 예. 그 중국 기업들의 어떤 뭐 외국에서 중국 예.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합병 할 때 예. 아니면 중국 기업끼리 할 때 예. 그런 실사하는 예. 그런 작업들을 한 몇 년간 하신 거죠? 회계법인에 제가 16년 근무했고 네. 16년 동안 주로 한 게 그런 거하고 이제 세무, 회계, 감사, 중국에서 이제 그 회계 감사, 그다음에 부정적발 감사. 예를 들면 중국에는 좀 기업들이 그 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 예. 일반적으로 중국 예. 통계 못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요청이 가끔가다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중국에서만 몇 년 근무하신 거죠? 중국에서만 10년 근무했고 아. 제가 2003년부터 출장을 다녔으니까 어제 밤에 집에서 한번 비행기 타는 횟수를 생각해 보니까 한 600번 정도 중국 내에서 움직이는 거는 네. 뭐 예. 중국 기업의 실상에 대해서는 아주 예. 아주 정확하시겠네요. 예. 제가 예전에 예. 그 대우증권 대표이셨던 그 홍성국 대표님하고 예. 예.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 중국 기업들은 회계장부가 3개다. 예. 회사 보관용, 세무서 제출용, 뭐 투자자용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한 5개 정도 됩니다. 몇 개면 이게 예를 들면 자기가 실제 관리하기 위한 거 장부 하나, 그다음에 세무서용, 은행용, 그다음에 투자자 모객용, 네, 은행 제출용 뭐 이런 식으로 뭐 등등해서 한 5개 정도 되고 신문에서 제가 그런 공고도 한번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 장부 작성해 줄 사람 뭐 이런. 예. 우리 뭐라 네. 그러죠? 이거 그 분식 회계, 예. 분식 회계 장부를 작성해 줄 사람 모집 공고. 그런 거. 그만큼 좀 많이 그게 보편화돼 있어요. 근데 사실 한국의 기업이나 미국 기업도 역사를 보시면은 1929년 미국의 경제공황 났잖아요. 그 시발점이 주식 시장이 컬랩스한 거잖아요. 붕괴한 건데 그때 당시 그 상황을 묘사한 그 글레임이나 버핏의 글을 보면은 그 당시 이익을 이렇게 꾸미는 것 자체를 고도의 금융기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장부, 분식 만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단기 비용 한 처리할 거를 뭐 20년 처리한다든지 그런 게 그 당시에는 선진화된 기법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그런 게 거의 100년에 걸쳐 가면서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은 제가 회계 세무를 한 지가 30년이 넘는데 한국도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분식에 대한 게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 한국에 한 30년 전 회계나 이런 그 장부에 대한 신뢰성을 따진다면 저는 한 20, 30년 전, 한국이 20, 30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중국의 어떤 인구라든가 내수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은 참 투자 매력이 있는데 겁나는 게 그런 어떻게 믿냐는 거죠. 했다가 그리고 또 그 중국 기업들이 우리 한국 코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했다가 상장 폐지된 경우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저도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어떤 솔직히 죄를 좀 자백을 하면은 중국에 있을 때 그런 제 파트너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중국의 기업들은 이제 한국에 IPO 하는데 제가 감독자로서 역할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런 걸 좀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저도 사실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좀 미안해요. 예,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면 예.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초기에는 왜냐면 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업을 실사하는 어떤 기준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 그냥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걸 숨기는 그 뒷면 분식에 대한 거를 이제 발견하는 이제 기법들이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중국 기업은? 첫 번째로 먼저 아셔야 될 게 그 회계법인들이 이제 그 미국 같은 데서도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기만을 하면서 투자자들 손실을 입힌 케이스가 많습니다. 루이싱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루이싱이 아주 화제가 됐었죠. 예, 그거는 뭐 하나고 사실은 200개 케이스가 넘어요. 소송 걸린 케이스만 해도 미국에서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소송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소송 걸린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회계법인이 거의 이깁니다. 소송에서. 왜 그러냐면은 회계법인의 기본적인 거는 진실성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듀 딜리전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듀 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게 절차를 해서 진행하면은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 이게 가짜다 진짜다 그걸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거기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한국에 상장된 기업들, 중국 기업들 간에 보시면은 상당 부분 좀 분식하는 게 사실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걸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뭐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좀 특히 이제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가운데 복권성 기업들이 많아요. 푸젠성이라고 타이완 바로 위쪽에 있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 이게 제가 하기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편안하게 가능하신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중국 내에서 상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상장이 안 되니까 일로 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먼저 중국 상장을 노리고 안 되면은 이제 홍콩 그다음에 홍콩 그다음에 한국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솔직히 아닙니다. 한국 주식 상장이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먼저 본토에 하고 싶은데 안 되고 미국은 또 큰 데만 받고 그러면 홍콩을 가고 싶은데 홍콩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한국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주관사들이 증권사들이 정해져서 뭐 그런 실사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하지 않나요? 예. 근데 제가 그런 역할을 중국에서 좀 초기에 했었죠.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듀 프로세스를 하는 거고 사실은 엄격히 속이려고 하면은 그걸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곳 중에,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는 곳 중에 또 중국 주식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위험도도 있지만 매력도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중국 기업을 잘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거기 대표님 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이제 연관돼서 하나 두 가지만 여쭤보고 이게 투자와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한국, 미국, 중국 중에 장기 투자를 5년, 10년 할수록 손해 보는 국가가 있어요. 중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 하려면은 1년 하면 수익이 한 10% 나오고 5년을 갖고 있으면 한 복리로 연 1% 정도 조금 넘게 나오고 10년 하면은 마이너스 나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런 이제 중국 투자가 장기적으로 하면은 손해 보는 이유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룸버그 자료인데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시가총액, 그러니까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졌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미국을 보시면은 2003년부터 16년, 14년간에 87%니까 한 배 약간 안 성장한 거거든요. 100%가 아니니까. 중국을 보시면은 차이나를 보시면 1479%, 그러니까 15배가 성장했어요. 그 주식시장 시가총액 전체가. 시가총액. 시가총액. 근데 그런데 보시면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S&P 500하고 CS 300,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500개 기업하고 중국의 대표적인 300개 기업의 수익률을 보신 거거든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황색이 S&P 500이고 밑에가
CIS 300, HS 300이라고 중국에서는 그럽니다. 후전 300이라고. 네. 후가 상하이고 션이 심천 두 개 합친 300개 기업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거의 10년 동안 박스권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는데 한 번 올라가면은 한 4, 5년 쭉 떨어지고 한 번 팍 올라갔다가 4, 5년 쭉 떨어지고 근데 S&P 500 보시면 변동이 있겠지만 우상향 쭉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장기 투자하면은 S&P 500은 확률적으로 반드시 그러니까 10년을 보시면은 S&P 500이 연봉률은 12%를 줍니다. 네. 근데 쿠션 300, CIS 300에 나가면 마이너스입니다. 5년을 하게 되면은 한 1.2% 2, 3% 나오고요, 연봉률로. 근데 예. 그 이유가 가장 명확한 게 뭐냐면 제가 중국에 많은 전문가가 계시고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스하신 게 결정적으로 미스하는 분이 뭐냐면은 시가총액이라는 게 커지면 주가도 올라가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가라는 거는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주식 수잖아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미국은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해서 주식수가 증가하지 크게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각이나 이런 좋은 기업들이 대부분 자사주 매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는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수는 상당히 줄어들거나 자사주 매입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중국 반대로 주가가 올라지 않는 이유는 물량이 너무 많아요. IPO 계속 예. 신규 주식들이 예. 들어오니까 예. 그게 이전에는 비유통주가 풀리는 게 있었고 지금 뭐냐면 IPO가 중국이 3,000개인데 4,000개 되는 게 몇 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중국에 띵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유상증자 하는 거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오파가 한번 왔었는데 일본 대주주 관련된 일부 투자자들만 상대로 해서 유상증자를 시가, 그러니까 주식의 시가의 한 30% 정도에서 유상증자하는 게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예. 우리로 엄밀히 따지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런 행위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은 중국은 지수 추정하는 상품 ETF나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좀 올랐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결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S&P 500이나 미국 시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중국의 그 20년 패턴이 똑같습니다. 한 4, 5년 지그에서 예를 들면 2007년에 한 6천 넘었다가 2015년 한 5천 넘었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계속 그게 가장 큰 이유가 IPO가 정제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 또 이번에 웬만한 투자자는 알겠지만 등록제로도 창업판이나 거창 네. 바뀌잖아요. 거창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초기에 그 투자하신 분은 잠깐 돈을 벌겠지만은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한마디로 비유를 하자면 한국의 옛날에 그 떴다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위기 올려서 공모주 때 잠깐 한 4, 5개월 바짝 올라가고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그 초기에 그렇게 타서 돈을 좀 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장기 투자, 예를 들면 1년, 2년 중국 ETF 하면 중국이 성장하니까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40년 동안 중국의 GDP가 몇 배 성장했냐면 75배 성장했습니다. 엄청 했네요. 예. 그런데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첫 번째는 IPO가 정제되지 않고 계속 너무 많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잘 된다 싶으면 유상증자를 너무 빈발하게 한다. 근데 그게 통제가 되지 않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천도 그렇고 상해도 똑같습니다. 심천은 그로스하는 승자인 게 심천은 안 그래요. 심천도 시계열로 보시면은 거의 주기적으로 올랐다가 확 떨어지고 지금은 약간 오르는 시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7월, 8월 달에 한국분이 제일 많이 투자한 게 SMIC라는 그 중국 반도체 기업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국의 5G가 잘 된다, 뭐 반도체가 잘 된다 그래서 막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우리나라 돈을 중국에다 그냥 주는 거와 똑같아요. 왜냐면은 그 중국의 지금 반도체 기업 투자 현황을 보시면은 실제로 투자를 거의 모든 기업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시를 하고 관심이 있어서 모든 지방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국영기업들자도 갖고 있고
전혀 예를 들면 술 만드는 기업이 반도체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한 1,400개 정도 돼요. 네. 그 중에 실제로 이익이 나는 기업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미래를 본다고 하지만 ETF라는 거는 전체를 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체 평균이 안 좋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S&P 500이 계속 우상향하는 건 뭐냐면 전체 표본이 좋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제가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한두 개의 좋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지 미국식으로 ETF를 담으면 다 보면은 평균이 나쁘기 때문에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진짜 그 존리 네.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미국 같은 선진국 시장은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수준이 다 높기 때문에 네. ETF를 담아도 괜찮지만 네. 이 신흥국들은 이게 안 좋은 기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전부 그 ETF로 담으면은 좀 손해 보게 돼요. 손해 장기적으로. 볼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찰리 먼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직접적으로 제가 똥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찰리 먼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건포도에다가 똥을 섞으면 그게 똥이지 건포도냐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어려운 수학이 아니니까 전체 표본이 네. 평균 중위값이 좋아야 우상향하는데 중국은 몇 개 기업만 좋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전체 ETF라든가 이런 걸 담는 것보다는 예. 그 우량한 정말 괜찮은 예. 기업을 잘 발굴해서 투자해야만 된다. 예. 중국 투자는. 예. 실제로 이렇게 박스권이었지만은 예를 들면 중국의 우량 기업 한 20개 정도는 연봉리로 20몇 프로씩 그러니까 한 1년에 1배 정도 장기를 갖고 있으면 복리가 컴파운드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1년에 100%씩 오르는 기업이 많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오타이나 뭐 중국의 항서제,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평안보험 같은 경우 보시면은 10년에 10배 정도 오르거든요. 예. 엄청나네요. 그런 예. 기업 잘만 투자하면은 예. 대박인데. 예. 근데 사실은 아직도 그런 기업, 예를 들면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중국 평안보험이나 마오타이나 이런 기업들은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비싸다고 생각하죠.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장기적으로 조금씩 계속 담으시면은 그 이제 수학적으로도 그게 분할 매수 꾸준히 하면은 복리가 올라가거든요. 한꺼번에 네. 매수하시는 것보다. 근데 검증되지 않은 기업을 중국은 투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투자도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사업으로 생각하시면은 저도 개인 지금 투자 사업을 하지만 사업을 하지만 성공하는 기업들은 100개에서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 생존율 5% 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세상에 모든 원리가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밖에 나가면은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 드문 것처럼 음식점 가면은 진짜 잘 되는 음식점은 소수고 대부분 근근히 먹고 살거나 망하잖아요. 투자도 일종의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보시면은 사업처럼 보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지어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은 재미로 그냥 ETF 좋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돈을 거의 잃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버핏이 S&P 500에 그냥 모르면 투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버핏이 그 투자를 포커 게임에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포커 게임에서 30분 내에 포커하면서 누가 봉인지 모르면 네가 봉이다. 사실은 그 버핏이 말하는 건 90% 투자자는 봉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증권사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지난 식사 자리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 투자자는 공익적 기부자라고 전부 기부해주고 떠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예. 대표님 그 말씀을 중국 주식 시장의 그 10년, 20년 이 예. 시기열을 딱 보니까 예. 왜 우리 한국 시장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한국 시간은 2천에서 박스권이 10% 내에서 박스권이라면은 중국은 3천에서 변동만 심하지 그 3천의 박스권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장기 투자를 했더니 뭐 오히려 마이너스 뭐 얼마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러면 얘 신흥국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신흥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신흥국 전체의 인도, 문제인 거죠? 베트남 다 똑같습니다. 근데 좀 중국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식하는 기법이나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중국 기업들이 분식의 정도
사실 기업들이 어느 나라든지 분식하는 기업들은 다 있어요. 네. 국제 투자는 위험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 심한 정도를 따지면 이제 저는 이제 회계 업무를 계속 한 사람이니까 순서로 신뢰도를 순서대로 하면 미국 제일 좋고, 그다음에 유럽 국가,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일본이 한국보다 더 낮아요, 신뢰도가.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일본 기업들도 뭔가 회계에서 기본적으로 뭔가 부정이 일반적이다. 일상화돼 있어요. 일본 예.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의외로 일본 기업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 예. 그다음에 그래요? 이제 중국. 그러니까 중국은 제일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걸 뭘로 대표적인 걸 보냐면은 이익의 질을 보는 건데요. 이익의 질을 보는 게 뭐냐면 현금 흐름하고 이익을 매칭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서울대 초정교 교수님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시고 학계나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그 리서치 하는 기관에서 입증이 된 거거든요. 이익의 질, 그러니까 현금 흐름하고 이익이 매치되는 거가 이익의 질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해야 된다. 예, 이익과 현금이 맞춰야죠. 예, 영어로 뭐 CCR, 그러니까 캐스 컨버션 레시오라고 하는 표현인데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들은 멀티내셔널 기업들은 그걸 관리를 합니다. 이익하고 현금을 매칭을 시킵니다. 표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그 매칭이 거의 안 돼요. 근데 네. 우리가 어쩌면 일본보다 더 이 회계 기준이 좀 높아졌던 이유가 예. IMF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외국에 의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그 글로벌 기준들이, 그 회계 기준들이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러한 데서 원인을 찾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동의하시나요? 저는 IMF가 저희 나라 기업의 신뢰성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공헌했다고 봐요. 예, 오히려. 근데 지금 그 미중 문제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서 중국에서 이제 글로벌 투자라든가 네. 그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금융시장 개방을 위해서 이제 글로벌 어떤 여러 가지 투자 회계 기준들 예. 뭐 예. 다 도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 스케줄들이 잡혀 있고 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국 시장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까요? 회계 기준은 이미 중국 회계 차이나 갭 같은 경우에도 중국 그 차이나 갭 같은 경우 사실 국제 회계 기준을 거의 따라갑니다. 아, 현재도? 현재도 이제 그 큰 차이는 없어요. 마이너하게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회계 기준이 뭔가 갭이 어떤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집행하는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예. 어차피 기업은 제도가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 기업 주식 투자의 핵심 비용이 이제 모럴 해저드 에이전스 코스트잖아요. 그렇죠. 예, 뭐 사업가가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요. 뭐 미국 예. 때 그 전에 그 무슨 앨런이나 앨런, 월드컵이나 그런 게 있었죠. 앨런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10대 기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건 네. 죄를 저지르기는 뭐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후폭풍, 그러니까 그 처벌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라고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은 그러한 것들이 법은 규정은 돼 있지만 그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받는 그 강도가 좀 약한가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규정은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거를 체벌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현실적으로. 그 중국이 최근에 그 누이싱도 그렇지만 홍신 반도체라고 중국의 최근까지 가장 핫하게 이슈되는 그 반도체 업계가 있는데 거기가 중국 최초로 7나노 한다고 해서 그 예를 들면 TSMC 그 대만의 네. 전 CEO까지 모셔다 놓고 한국의 기술자도 모셔놓고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했는데 그 친구들이 사기친 금액이 2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2조를 사기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한 1,000억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조 정도를 그 정부의 돈을 받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나 뭐 이런 투자자들 돈을 어떻게 기만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을 투자해서 2,000억 정도를 2조면은 한 1조 9천억 벌었네. 2조가 넘 20조 제가 잘못 20조. 와, 엄청나네. 스케일. 두 번째로 투자 관련해서 중국 개인 투자 중에서 손해 보는 비율하고 이익 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죠? 혹시 대표님 얼마나 정도가 이익 보고 손해 볼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요? 예. 그러니까 그 중국 투자자들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중국 개인 투자자. 아,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예. 글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50% 이상 되나죠? 60% 정도? 90%입니다. 아, 90%가 손해를 봐요? 90%가 손해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이제 중국의 저명한 투자 전문가가 쓴 글인데, 네. 10년 전에도 3천이고, 10년 후 지금도 3천이고, 중국 주식시장은 도대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90%가 70, 주식的 산후, 이게 90% 개인 투자가, 산후가 개인 투자자이거든요. 네.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시장에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중국 투자자가 지금 여기 보면 1.9억 정도 돼요. 네. 네, 정도인데 60%가 1,000만 원 이하 금액 투자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소액 투자자들. 예, 대부분 오해하시는 분 중국 투자가 엄청 많으니까 금액이 엄청 많이 할 거로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이 많지만 금액을 보면 합치면 안 커요. 개인 투자하는 금액이. 회전율은 전체 회전율이 중국 투자자들이 3,500%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예. 자주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투자하는 기본 주체가 보시면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 43%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 금융의 지식 거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단타로 계속 하는 그런 투자자지.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많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한국 그래도 대부분 이제 대학을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좀 기초 지식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완전히 다른 시장이다. 1.9억이 많다고 해서 그 숫자가 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 금액이 굉장히 작고 총 금액이 작습니다. 하긴 뭐 미국 중국 주식 시장의 전체 그 시장이 일단 규모가 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일부 분들이 이거 엄청나게 하니까 중국 시장이 개인 투자 금액이 엄청 크고 뭐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요. 그래서 90% 정도가 손해 보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심지어 기관 투자자도 투자 손실이 80% 손실 보고 있습니다. 10년을 보면. 최근 10년. 예.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 주식 투자를 처음 한 게 2003년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한국 기관 투자자도 거래를 해준 데가 없어서 제가 출장 중국에 다니면서 중국 가서 현지에서 개설해서 투자를 했어요. 2003년부터.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회계본 파트너는 이제 투자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일부만 갖고 있고 지금까지 16년 갖고 있거든요. 장기 투자죠. 16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500만 원씩 3개 기업에 투자를 했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 개 기업은 없어졌고 한 개 기업은 200%, 한 개 기업은 1350%. 2년 전에 까봤을 때 계좌를. 지금은 모릅니다. 2년 전에 한번 제가 가서 중간을 보고. 그 1350%면은 상당한 수익 아닌가요? 근데 금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익률보다 금액을 보셔야 되는데 수익률을 보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수익률도 중요한 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수익 금액이죠. 예. 처음에 그렇게 좀 확신을 가지고 많이 하셨으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중국 주식에 대해서 몰랐고 그러니까 중국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애들이 중국 친구들이 이제 권하고 지금은 제가 중국에 자문을 하거든요. 중국 기업에 자문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저도 몰랐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국 주식 시장이 어렵다. 기관 투자조차도 80% 손해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제가 중국에 가서 근무하면서 회계법인에서 이제 권해서 중국 펀드를 또 드는 게 있거든요. 회사 차원에서요. 네. 그것도 10년이 넘었는데 많이 났습니다. 중국의 대표 펀드에 들었는데. 아니, 근데 네. 그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남 얘기 같지 않은 게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도 액티브 펀드 들어가지고 지금 장기 수수료 빼고 뭐 하면은 마이너스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도 기회비용 계산하면 훨씬 크죠. 네. 그게 다른데 투자했을 때 이게 신흥국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뭐라 그럴까 그 중국 시장만의 어떤 그 불확실성 어떤 모럴 해저드 이런 것들 회계 부정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신흥국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는 게 왜 미국처럼 우상향으로 계속 못 갈까에 대한 퀘션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겹쳐지죠.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의 주가가 오르게 해서는 시가총액은 커지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수하고 연결이 가장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문제네요. 주식 수가 일단 중국은 통제가 안 돼요.
유상증자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분이 희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국 투자자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다음에 띵정이 만연해 있어요. 유상증자가. 불균등 유상증자가 만연해 있는데 그것도 한국 투자자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 미국에 상장된 네.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네. 그런 정도로 투자를 좀 압축을 해야 된다. 대형. 그 중에서도 다시 나와야 됩니다. 중국에서 지금 상장된 게 미국에 200개 정도 돼요. 꽤 많네요. 예, 이게 조그마한 것까지 뭐 예를 들면 직접 상장된 데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중국에서는 그 베이커 공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상장, 우회 상장 이런 기업들까지 하면 한 200개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서 대표적인 기업을 좀 공부하셔서 투자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성장세, 그다음에 상승 이런 거, 주가 상승 이런 거 보면서 와 이러면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기업을 전부 다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바바도 6년, 애플도 6년째 갖고 있고 마오타이도 한 6년째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처음 기업 말고 추가로 저는 계속 지금 개인적으로 갖는 기업도 한 6년 이상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6년 동안 쭉 보면은 항상 투자자들이나 권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비싸니까 안 된다 막 그러시는데 아니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중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근데 또 계속 저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문에 기사에 인터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레바스의 황금찾기라고 그러니까 지레만 잘 피하시면은 황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지레를 피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대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몇 개 기업에 한정된 그러니까 저 중국에 지금 4,000개 정도 기업 되는데 제 기준으로 필터링 하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다른 분하고 틀릴 수 있어요. 저는 10개 미만으로 보거든요. 4,000개 중에 10개? 예, 10개 미만으로 봅니다. 사실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회계법인 친구들이 감사를 중국 친구들이 많이 지금도 해요. 예를 들면 뭐 방송에 한국 방송에 얘기할 수 있지만 마오타이나 뭐 중국의 동방명주나 한국 기업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기업 감사인이 제 친구거든요. 중국인 친구거든요. 중국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몇 년 전에 나 중국 기업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 나도 우리 중국 기업 감사하면서 투자 안 하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감사하면서 너무 보이니까 자기가 보이니까 그러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은 ETF나 모르시면 뭐 개별 기업도 하셔야 되는데 중국 기업은 철저하게 본인이 공부하셔서 개별 우량 대형 기업 위주로 꾸준히 분할 매수하시는 걸 권하고 데이터가 딱 보여주니까 그다음에 명백하게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ETF나 지수 추종 ETF나 뭐 5G나 뭐 신기술 뭐 이런 거 쫓아가셔서 ETF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게 잠깐은 오를 수 있는데 장기로 갖고 계시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말 뭐 말씀하신 지뢰밭에 황금처럼 황금도 분명히 있지만 그 주변이 다 지뢰밭으로 쌓여 있다. 그러니까 그 지뢰를 피해서 그것만 캐내야 되는. 그러니까 위험성이 큰 거잖아요. 크죠. 지뢰 밟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일부 이제 중국의 이제 공모주 펀드 같은 게 하면 반드시 돈보다 그거는 잠깐이고요. 장기로 갖고 계시면 반드시 손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공모주 막 점상하고 막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면 쭉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몇 년 동안 횡보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중국은 굉장히 정형화가 돼 있어요. 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은 기업도 있는데 거기는 그게 거의 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폭탄 돌리기처럼 몇 달 한 4, 5개월 바짝 올려서 그거 결정적으로 중국 정부의 그 생각도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한국도 70, 80년대 주식 투자자의 이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끌어들여서 개인 자본이나 다른 국가의 자본을 키워서 산업을 키우는 게 목적이지 주주이익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중국의 반도체도 똑같아요. 뭐 1,400개 모든 정부 31개 중국 성이
거의 다 반도체 기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된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을 우리가 보통 이제 계열사로 가지고 네. 있는 관계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부실의 어떤 네. 폭탄을 다 쥐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딴 데서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예, 제가 뭐 조금 갖고 있는 게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지만 우량회라는 기업이 있어요. 거기도 수익 우량회. 우량회. 예, 우량회 술 백주. 아, 우량액. 예, 예. 우량회 중말 우량회, 항공 우량액. 예. 아, 우량액. 예. 근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기업을 갖고 있어요. 술 회사가. 예. 근데 마오타이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지금 6년 이상 갖고 있는데 뭐 6년 동안 수익률 굉장히 많이 줬지만 그러니까 마오타이 엄청나던데요. 예, 예. 예. 사실 개인적으로 떨어지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데 그 기업도 최근에 2천억 정도 손실 나는 그 고속도로 기업을 매수했어요. 아, 여기 그러면서 한 얘기가 CEO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국영 기업은 주주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산당과 국가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거 고속도로를 하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가 국영 기업들 CEO 사고가 중국에 좀 한국과 많이 틀립니다. 약간 본인들 입장에서는 애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걸. 그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강요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방 정부가 투자할 여력이 안 되고 지방 정부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렇지. 그런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 우리 저 70년대, 60년대, 70년대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자료들 보면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 임자 이것 좀 해봐. 그러면 해야 되고. 근데 또 그걸로 또 우리 성공했잖아요. 뭐 조선소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화학이 됐든. 근데 그런데 그게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는 좋죠. 국가 전체적으로는 엔티프라이즈를 해주죠. 근데 그 엔티프라이즈의 대가로 투자자들은 프레이즈를 해주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그렇지. 투자자들은 계속 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뭘 하고. 그런 걸 위해서 계속 이제 분위기도 띄우고 거창방도 등록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띄우죠. 자본을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에 이제 좀 돈 있는 중국 친구들은 저한테 그러니 너 그거 잘 알지 않냐? 중국 왜 투자를 하냐? 뭐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돈이 부족하니까 중국 개인들 돈이 많습니다. 그 스팡찬이라고 한국말 꼽을 쳐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자금. 예,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현금 막 그러니까 어디다 쟁겨놓고 이런 게 많다고 많습니다. 들은 것 실제로 같아요. 많습니다. 그런 거 끌어들여서 이제 주식시장 키우고 하죠. 근데 가장 큰 목적은 그 산업을 키우는 거지 주주이익을 유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고 이런 사고가 문화나 완전히 DNA가 한 100년에 걸쳐서 완전하게 발전한 국가가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돈을 버는 거 둘째 문제치고 일을 가는 확률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주식시장 자체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도 그 뭐 서학개미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겠죠. 개인이나 기관들이. 그러니까 일단 투자자 유동성이 엄청나게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주식수도 좀 줄이는 노력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자본이 엄청나게 계속 밀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곱하기 효과죠. 예를 들면은 기업이 돈도 잘 벌고 자본의 생산성도 높고 또 신뢰성도 있고 자본을 또 주주에게 환원해주고 주주 친화적이고 환경 전체가 좋기 때문에 돈도 또 모이고 이렇게 곱해지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 왜 대표님은 그 미국 투자 그러니까 우리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회사를 운영하셔야지 왜 중국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이런 회사를 하시는 건지 창업을 하신 건지 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제가 지금 70%는 중국 기업하고 30%는 그 미국 기업 하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이 말씀 들어보면 중국은 가면 안 되는데. 중국 기업은 사실은 투자한 기업이 2개 기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기업이 거의 뭐 그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뭐 이렇게 몰빵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거의 뭐 비율이 몇 방이에요? 70% 넘어 한 기업이요. 예. 아, 한 기업에 예. 그러니까 전체 가지고 운영하는 자금의 예. 70%는 중국에 투자하는데 또 그 그 자금의 중에서 70%가 한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한 개 기업, 예. 한 개 기업 다른 기업에 30% 들어가고 예. 예. 진짜 몰빵이네요. 예. 어디예요? 저는 계속 2015년부터 마오타이에 계속 투자했습니다. 아, 마오타이.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각 섹터에서 명품 기업만 보거든요. 명품. 그러니까 그 1위 기업이 아니라 명품 기업이에요. 아, 1위가 아니라 명품 기업들. 그러니까 에르메스, 그러니까 사치품 시장에서 1위 기업은 루이비통 그룹입니다. 그렇죠. 루이비통이 근데 쳐주죠. 수익성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에르메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에르메스가 루이비통의 배 정도 수익성, 자본 안정성이 좋습니다. 그런 논리시라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이 더 매력적인.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도 계속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 배분할 때 애플에 조금 더 하고 삼성전자 비중을 좀. 근데 예. 왜 1등 기업? 1등이라는 건 이제 매출. 1등 기업이 몇프 기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권하시는 분들 중에 중국이 1등이면 세계 1등 기업이니까 네. 중국 기업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국의 1등 기업 중에서 점유율은 1등일지 모르지만은 주가나 주주 환원, 주주들한테 이익을 환원한다든지 발언 이런 측면에서는 1등이 아닌 기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많은 분들이 그 중국의 일대일로에 투자하라, 뭐 신에너지에 투자하라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중국 고속철도 만드는 기업, 중국 중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 중철이 세계 고속철도 1위 기업이거든요. 기술이나 뭐 이런 생산 능력, 판매 이런 거 이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주가가 10년 동안 거의 안 와요. 손해예요, 투자하면. 왜 그러냐면은 그건 1대1로의 중국 정부의 정책을 맞추기 위해서 투자하는 기업이지 주주이익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부의 1대1로 정책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레버리일 뿐 기업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 하나 더 얘기하면 한국 투자자도 좀 안타까운데 많이 투자해서 손해 본 기업이 보리 협업 능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세계 이너지 1위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신에너지 1위 기업이죠. 거기도 한국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근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1위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1위 기업이 꼭 명품 기업은 아니고 1위 기업 중에서도 수익성이나 재무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그 이익의 질, 신뢰성이 검증된 기업에 한정해서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예. 부분이 좀 있는데, 예. 이거 1등 기업보다 예. 명품 기업을 이제 선택해야 된다라는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예. 이 명품 기업의 어떤 그 특징에는 어떤 걸로 우리가 그러니까 브랜드가 명품, 그 참 기준이 애매해요. 어떤 예. 기업을 우리가 명품 기업이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예. 왜 그런 기업에 1등 기업보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명품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예를 들면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5년째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못 사고 이번에 위기가 있을 때도 퍼가 45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75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네요. 예, 저는 이제 수익성이 ROE가 30% 약간 평균 노멀라이즈된 ROE,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ROE가 한 30% 되거든요. 그래서 퍼가 한 40 정도 되면은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올랐는데 명품 기업의 특성이 뭐냐면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르메스를 한번 보실까요? 에르메스는 제가 좀 표를 에르메스의 주가고 그린이 주가고 블루가 단기 순이익이고 홍색이 영업 현금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보실 게 뭐냐면 이익하고 현금하고 주가하고 거의 일치하잖아요. 네. 이게 관리가 되는 기업들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그 명품이라는 의미가 예. 그냥 우리 일반 대중들이 저 브랜드는 명품 브랜드야 이게 아니라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세 가지 이런 것들을 기업 차원에서 예. 경영진들이 잘 관리하는 하는 기업을 예. 명품 기업이라고 보시는 예. 거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보시면은요. 네. 삼성전자도 CF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관리를 합니다. 삼성전자도 보시면 삼성전자도 이렇게 보시면 관리를 거의 일치를 하시죠. 보면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일치를 합니다. 근데 다시 도시바를 보십시오. 아. 도시바가 2015년에 분식 있었잖아요. 그걸 약간 조정한 건데도 그렇고 전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분식이 딱 눈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예. 분식이 있다. 네, 있습니다. 아니, 분식
주가 그래프를 보면서도 분식에 아니, 분식 대한 주가 그래프가 아니고 이거는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 이 어떤 주가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서 예. 이 어떤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익하고 이걸 같이 매치. 보면서 예. 분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없구나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예, 거군요.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보시면은 이게 중국에 여기 복선제약이라는데 한국 투자자도 여기 또 많이 투자하고 계세요. 네. 보시면은 이게 주가 그린이고 보시죠. 잉여 현금이 제일 밑에 있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분식도 고급으로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분식을 약간 분식도 수준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엔론이나 이런 기업은 상당히 고급 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식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도 있잖아요. 경계에 서여 있는 것도 예. 많고 경계를 좀 넘어가는 거고 엔론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경계를 넘어갔었죠. 근데 엔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익하고 현금 흐름을 특히 현금 흐름을 분식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현금 흐름도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옐로는 현금 흐름까지 마사지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금 흐름까지 마사지를 한 경우는 대부분은 영업 현금하고 이익하고 보면은 이 기업이 이 분식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영업 현금하고 단기 순이익 거의 매칭이 되잖아요. 근데 네. 잉여 현금이 거의 없잖아요. 네. 이게 여기는 뭐 어떤 식으로 이 회사가 부정을 하는 거냐면은 투자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투자하지 않고 돈을 빼는 거거든요. 잉여 현금이 가장 명확하게 보면 주가하고 매치하는 게 잉여 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말씀은 주가와 함께 잉여 현금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비슷하게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네. 현금 흐름이 같이 안 움직이고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돈이 어디 영업 현금하고 영업 현금 잉여 현금 사이 그 차이가 갭이 크면 투자죠. 투자인데 투자를 명목으로 해서 돈을 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거기까지 예를 들면 샤오미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초창기 이제 몇 년 안 됐지만은 주가는 좀 내려갔네요. 네. 아직은 뭐 좀 보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요. 네, 아직은 충분하지 않지만 초창기부터 이게 그 떡잎을 보시면은 보여요. 떡잎부터 이렇게 보이면 이런 기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떡잎이 떡잎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건가요? 네, 일단 현금흐름과 잉여 현금흐름 여기 차이가 없는데? 저기 이익하고 따로는 중요한 거는 이익하고 단기 순이 예, 단기 순이익하고 현금 흐름하고 매칭이 되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익은 분식을 하지만 현금 흐름은 분식하기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익을 보시잖아요. 네. 예, 사실 근데 투자의 본질이나 사업 본질은 뭡니까? 지금 현금을 투자해서 미래에 더 많은 현금을 얻는 거잖아요.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LMS를 딱 비교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삼성전자 보십시오. 거의 비드풀하잖아요. 주가 단기 순이익과 영업 현금 흐름. 거의 매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 그다음에 요 차이 그 단기 순이익하고 영업 그 차이는 그 투자입니다. 감가상각비. 그 차이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프가 갭이 적정하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아까는 폭이 막 들쑥날쑥하는 게 첫 번째로는 그 확률이 분식할 확률이 높고 두 번째로는 분식을 안 했다면은 기업이 전혀 관리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아니 너무 그 일방적으로 분식했다 그러면 또 그 항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 완전 분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가능성. 첫째는 분식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이 관리가 안 될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정합니다. 그 100% 분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확률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이익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멀티내셔널 기업 같은 경우는 연차 보고서에 삼성전자도 비슷한데 그런 걸 관리하겠다. 이익하고 현금 흐름을 뭐 1년이나 2년 단위로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기본입니다. 투자에서. 근데 그 관리한다 했을 때 그 관리하는 기법이 뭔가요? 관리라는 개념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관리라는 개념은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가 뭐라고? 글쎄요, 아까 우리 미국 기업들이 잘 하듯이 현금이 좀 있거나 이러면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뭐 소각을 해준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관리를 개념은 이제 회계 재무적으로 정의를 하신 분이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피터 드러커가 맥켄지를 컨설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개 맥켄지 컨설팅을 받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이. 근데 맥켄지 컨설팅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관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관리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어떤 핵심 키 성과 지표, 경영이나 재무의 핵심 지표가 실제 경영하고 연결되는 걸 보는 건데 핵심 요소가 의도성, 그다음에 체계성, 지속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몸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뭐 지속적으로 뭐 비만 관리를 한다고 하면 뭐 의사의 전문가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삼성전자나 에르메스나 애플이나 이런 말 그대로 명품 기업들, 뭐 1위 중에서 명품 기업들은 그런 거를 관리를 하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이 글로벌 상장 기업이 제가 필터링해 보면 0.1%가 안 돼. 2만 개 중에서 200개, 20개 이제 보시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도 예를 들면 뭐 살 빼기 관리 잘 안 되잖아요. 혈압 관리 잘 안 되고. 네. 대부분 사람이 계속 혈압약 먹고 막 먹지도 않고 막 그러고 아파서 돌아가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러니까 기업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삼성전자나 에르메스처럼 그다음에 마오타이나 애플처럼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기업들이 극소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을 투자하시면 적어도 투자 원금을 잃을 확률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얻는 건 둘째치고. 그러면 이런 그래프의 모습을 보이는가? 관리가 되고 있는 명품 기업은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가운데서도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ETF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연봉률이 한 10년에 12% 주는데 이렇게 관리되는 기업들은 수익률이 20% 넘어가죠. 안정적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오르기는 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하시는 분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나쁘다 의미는 아니고 장기 투자하시를 원하시는 일반 투자자나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기준으로 해야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기업으로는 이런 어떤 관리가 되는 명품 기업들로 압축을 해라. 기본적으로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LMS나 이런 기업들은 회계 재무적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제품적으로 최고의 명품이고 인사,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명품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인사나 뭐 이런 거하고 이 단기 순이익과 영업 현금 흐름의 어떤 일정한 그 폭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아무래도 재무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재무적인 요소긴 한데 이거 관련해서 먼저 하나 연관해서 제가 대표님한테 하나 또 여쭤보는 게 이재용 부회장님이나 구광모 LG의 회장님이나 그다음에 팀 쿡이나 애플의 나이키 창업자인 필라이트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나 그다음에 이나모리 같죠. 일본에 살아있는 경영의 신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혹시 뭔지 대표님 생각해? 제가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님이나 구광모 회장님 첫 출발한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아세요 혹시? 차장으로 재무? 재경입니다. 재경. 그러니까 회계 재무하는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왜 그런 분들이 대기업을 상속을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거기를 시켰을까? 근데 이 전통이 중세서부터 있은 전통이에요. 엘리트들은 자기 집안을 이끌어간 엘리트들이나 그런 서번트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계 재무를 필수로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회계 재무 재경부서에서는 숫자를 전체를 보거든요. 전사적인 숫자를. 비행기로 따지면 일종의 조종실하고 똑같아요. 모든 숫자 계기판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거를 내가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해서 관리해서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비행기 조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투자자도 모든 것들이 이게 기업의 모든 성과들이 결국은 회계나 재무 숫자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사람의 건강 진단을 하면 숫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제가 조카 의사한테도 그런 얘기 물어보니까 자기는 오래 그 숫자 같은 걸 지켜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죽을 건지도 대충 아, 예상이 보인다. 된다. 예, 똑같습니다. 회계 재무 숫자도 시계를 5년, 10년, 20년을 보시면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단순하게 회계 재무 숫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회계 개인적인 제 접근 방법은 회계 재무 숫자를 오랫동안 보거든요. 물론 그것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 일부분 하긴 해서 보는 거죠. 다른 것도 봅니다. 다른 것도 보지만 일단 제가 잘 보는 게 그 숫자니까 숫자를 꾸준히 보죠. 첫 번째 일반 투자자들이 특히 중국에 투자하실 때는 이런 간단한 거, 그러니까 이익하고 현금으로하고 매칭이 되는지 하나만 보셔도 거의 90%가 필터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이거는 그냥 우리 그 주가 여기에 그냥 이렇게 딱 설정해가지고 보면 다 쉽게 나오는 예를 들면 거죠? 뭐 중국 투자나 한국 투자, 미국 투자 하시는 분들도 이건 어렵지 않아요. 단기 순이익하고 현금으로는 그 매년 공개를 하니까 그거 그냥 뭐 엑셀로 한 30분이면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90% 정도는 걸러집니다. 네. 그 0.1%? 1%. 예. 네. 세계 2만 개 기업 가운데 네. 글로벌. 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려면 그 2만 개 가운데 그 0.1%에 해당하는 고기에만 해야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좀 담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예를 들면 대우조선 현황도 뭐 이거 신문에 나온 거니까 네. 보시면은 확실히 안 틀리네요. 되죠.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의 분식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빅베스를 해요. 빅베스 이제 이익을 손실을 대우조선행은 네. 이미 밝혀졌죠. 밝혀진 거니까. 분식 회계가. 예, 밝혀진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제가 공개해도 뭐 전혀 문제가. 근데 어쨌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래프의 차이가 있는 거는 분식 회계일 수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관리가 안 되는 경우. 둘 중에 하나. 제가 거듭 말씀드린 분식했다는 건 100% 아니고. 100%가 아니라.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익이 확 떨어지다가 이익이 확 늘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도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네요. 예, 왜냐면 빅베스라 용어로 이제 전문 용어 빅베스라고 하는데 이 손실을 확 떨어요. 일시적으로 떨어서 이익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도시바도 똑같습니다. 도시바도 보시면은 도시바도 예, 도시바도 또 보시죠. 확 떨어뜨렸다가 일부러. 예. 그러니까 그래야 더 극적인 효과가 나오니까 성장률 전분기 대비 CEO가 500%. 바뀌거나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손실을 다 떨고 나서 갑자기 그 다음에 이익이 확 나죠. 이게 그러니까 좋은 징조가 아니라?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명품 기업들은 CCR, 그러니까 이익하고 현금 흐름을 반드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관리를 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품 기업치고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는 기업이 없고 관리 안 되는 기업치고 망하지 않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보면 여기가 먼저 중국층처럼 한번 보시죠. 여기는 세계 고속철 1위 기업이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현금을 이렇게 떨어졌다가 매칭이 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익을 만졌다는 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잖아요, 그냥. 이익도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익을 계속 꾸준히 투자자들을 오도시키는 거죠. 우리 계속 이익 나고 있어.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현금 흐름은 안 좋은데. 그다음에 보리형 이런 거 보면 한국 투자자들이 손해 많이 본 기업 여기 똑같은. 이거 전혀 패턴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분식 가능성하고 관리 안 될 가능성이 둘 중에 하나죠. 네. 판기업들이 궁금한데. 네. CCR 한번 보시면은 CCR. 그게 이익하고 현금에 매출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보면 버크셔에서는 1.4, 1.1 거의 꾸준히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GE를 보십시오. 거의 막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GE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게 GE가 엄청 훌륭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안 그래요. 숫자적으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익이 신뢰성이 거의 없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요? 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삼성전자 보십시오. 퍼펙트 하잖아요. 그렇죠. 네. 1.6, 1.4에서. 그래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익과 현금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돈을 벌어주는 걸 나한테 수익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고, 적어도 나하고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주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속이지 않는 거죠. 이게 속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삼성전자가 손해 보면 나도 손해 보고, 삼성전자 이익 보면 나도 이익 보고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GE나 뭐 이런 중국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손해 볼 때는 손해 보고 이익 볼 때도 내가 돈을 못 벌고 그렇게 하는
보시면 한서제약하고 복성제약은 어떻게 예. 이해를 해야 돼요? 밑에? 예. 항서제약 같은 애플도 좋네요. 예, 애플도 보시죠. 삼성전자 예. 비슷하게. 근데 애플은 1.45에서 유지되고 삼성전자 1.6, 1.7 이렇게 2.1로 유지가 되는 거는 그 차이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캐펙스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물량이 예, 많이 그 자본주의 지출이 많아서. 예. 그래서 1에서 2 사이에서 꾸준히 숫자가 유지가 되는 거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분식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정부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익의 질이 좋다. 근데 이게 투자 수익률하고 100%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는 미국하고 한국에서 다 학계나 실무 투자에서 입증된 자료입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 수익률. 그러면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기준으로 이익률과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그 차트를 돌리면서 우리가 필터링을 하면은 예. 중국 기업 거기서 걸러지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예. 게 맞다 이 얘기를 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데 예. 중국에 꼭 투자를 해야 되나요? 저는 왜 중국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저는 투자하는 이유보다도 그러니까 그 위험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표현이 사실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리스크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식은 리스크가 있고, 도박도 리스크가 있고. 엄청 예를 들면, 근데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버핏이 포커게임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님이 전문 도박사고, 저는 일반 도박사예요. 일반 도박이. 그러면 대표님하고 저하고 하는 포커게임은 대표님한테는 투자고, 저는 투기거든요. 리스크 있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상대에 따라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리스크지 어느 날에 투자하냐 어느 기업에 투자하냐가 리스크가 아니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아느냐 내가 투자한 ETF의 본질 기초자산 제대로 아느냐 이게 핵심이지 중국이 투자하는 위험하냐 미국이 투자하는 상대적으로는 장기로 보면은 미국이 제일 안전하고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예. 수익성이나 안정성이나 신뢰성이나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그냥 모르는 듯 하면은 미국에 투자하셔야 되고, 근데 중국 기업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잘하는 중국 기업이 있으면은 개별 기업 투자하는 거는 좋다. 왜냐면 그로스가 좋기 때문에. 그냥 한번 성장하면 그냥 뭐 확 하고 올라가니까. 예. 저는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 같은 거 주가 오르는 거 보면 깜짝 놀랐거든요. 예. 텐센트의 일대 주주도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뭐 텐센트 네스프라는 남아공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가 일대 주주고 대주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중국 시장은 아는 기업, 대표 아는 잘하는 게 몇 개의 한정해서 투자하시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도 보시면은 장기 투자하면은 수익이 안 납니다. 아니, 딱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좀 이 공감이 되네요.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뢰밭에서 황금 찾는 거. 저기 대표적인 또 저희 나라 펀드 있잖아요. 이렇게 펀드 하나 있잖아요. 인사이트 펀드. 아, 옛날에 글로벌 네. 펀드 막 네. 했던 거. 줄 서서 저도 기억나거든요. 네, 줄 서서 엄청났었죠, 그게. 그 당시 4조. 그 당시 4조가 몰렸어요. 그 당시 10몇 년 전에. 그거 지금도 손실이에요. 원금 그 기업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그 펀드가 중국 기업이 많이 안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거의 중국에 올인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모집할 때 신문 기사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이 15% 12% 성장하니까 담으면은 같이 간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반복이 일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나 뭐 5G 하니까 거기 투자하면은 다 돈 버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대만큼 쭉 간다면 벌 수 있는데 예. 변수로 작용하는 게 일단 회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하고 아까 유상증자라든가 어떤 하여튼 뭐 유통 물량들이 예. 확 늘어나는 예.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다시 꼬꾸라지고 하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돈 버는 기업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1,400개에서 한 10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펀드에 예를 들면 홍콩에 그런 펀드가 많이 있거든요.
장기 그 수익률을 딱 보십시오. 단기적으로는 막 올라요. 근데 장기 시계열로 보시면은 담겨져 있는 기업들이 막 ETF가 보통 50개, 100개, 200개, 막 300개 담겨 있거든. 그러면은 미국과 딱 비교되죠. 미국 평균적으로 다 좋은 기업들인데 여기는 한 몇 개만 좋고 나머지는 이게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좋을 수가 없죠. 네. 아니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대표님의 직업이 극한 직업 같아. 그 지뢰밭에서 황금 찾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하는 그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공부를 사실은 방송에 얘기 드릴 수는 없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 유명한 기업 오너하고도 그 5년 넘게 대기업 오너하고도 투자 얘기를 한 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오너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사람들이 아는 기업들인데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를 교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익숙한 거하고 아는 걸 착각을 많이 하세요. 아, 우리가 네. 자주 들어서 익숙한 거하고 예. 정확하게 그 기업의 실체를 예. 아는 거하고 차이가 예.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을 추천을 제가 하면은 다 아는 기업 아니냐 그런 표현을 해요. 그건 그러니까 명확하게 거지. 본인은 익숙하신 거고 이게 뭐 4년, 5년씩 공부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속 가능성에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익숙한 거를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몇 프로입니까, 대표님? 그건 아실 것 같은데. 거의 50% 넘지 않나요? 보통주는 50%에서 60% 사이고 네. 우선주는 92%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거의 그 외국 채권 기업이죠. 투자나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한다. 외국 기업. 그러니까 금융 같은 경우 대부분 지분이 외국 투자자가 50% 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분들은 외국 투자자들 한국 기업이 삼성전자를 한국 분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그건 아니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익숙한 거지. 그렇지. 예, 아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 심리가 그 잘 모를 때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투자는 생명 어떻게 보면 저도 IMF를 겪었잖아요. 네. 그 당시 제가 재경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재경부 있어서 그 상황을 좀 알거든요. 그 당시 얼마나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도 잃었고, 그렇죠. 그때 울고 근데 자기의 어떤 피 같은 돈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창업에서 사업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90% 이상의 개인 투자는 손실을 보는데 나가 10%에 들 수 있다는 거를 자만감을 갖는 자체가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예, 아무리 제가 좋은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을 객관적으로는 90% 투자는 돈을 잃는데 내가 그 10%에 들 수 있다. 그 10% 중에서도 진짜 돈을 버는 거는 3%거든요. 그렇죠. 예, 3% 미만이. 근데 대표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나스닥에 우리 네. 한국 서학개미라고 해서 많이 투자를 네.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네. 좀 걱정스럽게 보시겠는데요? 예를 들면 테슬라, 애플 많이 투자를 많이 하시죠. 니콜라 뭐요? 니콜라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애플은 6년째 갖고 있으니까 제가 공부해 계속 갖고 있고 이제 기업의 가치나 가격 이런 걸 봐서 저는 계속 사거든요. 지난 며칠 전에도 샀고 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게 반복인데 대부분 도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아까 그러니까 익숙한 데다가 투자하는 것 자체는 네. 도박이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저는 버핏이 99% 재산을 기부한 이유가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99%를 기부한 백그라운드에는 자기가 그 많은 투자자들하고 게임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현명함을 통해서 그 우둔한 사람들의 돈을 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돈 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핏이. 네. 근데 버핏이 찰리 망거나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 투자가 쉬웠으면 누구나 돈 벌었지. 근데 그렇지. 사실은 누구나 돈 벌 수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마침 그 워렌 버핏 얘기 하셨으니까 요즘 워렌 버핏 투자, 그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이것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겠느냐 이렇게 좀 회의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올 초 버크셔가
그 주가가 기존으로 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예, 손해 많이 네, 봤어요. 근데 다시 애플이 올라서 다시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버핏이 일관되게 그게 왜 그러냐면 버크셔스의 주가 변동성이 사실 크지 않았었어요. 2년 전까지. 근데 2년 전에 미국 갭이 바뀌면서 버크셔 같은 게 보유한 주식을 다 시가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버핏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냐면은 버크셔 헬스는 이익을 보지 말고 현금으로 봐라. 본질은 투자는 현금으로니까 분기마다 바뀐 이익에 연연을 하지 말고 특히 영업 현금을 봐라 그러거든요. 근데 버크셔 헬스를 보면 영업 현금을 보면 연봉률 한 10% 정도 꾸준히 성장하거든요. 그 보험사업에 들어오는 거 캐시플로나 이런 게. 그래서 현금으로 보고 투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말하는 분이 워런 버핏이에요. 1986년에 주주서원에서 그 주주이익이라는 개념인데 그게 잉여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걸 보고 투자하라. 이익을 보지 말고 이익은 본질이 하지 않냐. 투자의 본질은 현금 흐름 아니냐. 현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네. 그 장기 투자를 하거나 가치 네. 투자를 할 때는 지금도 계속 적용이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조건이 맞지 않는 기업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기업들에다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제 손실 볼 염려가 이제 있는 거죠. 워런 버핏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돈 벌었다는 자랑보다도 반드시 자랑스럽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이제까지 원본에 손실 본 케이스가 2% 넘는 케이스가 없다고. 근데 최근에 한 번 있었어요. 독일의 하인즈. 예, 독일의 카이즈도 있고 말고 독일에 완전히 사기당한 기업이 하나 그래요? 있습니다. 독일. 아. 그 독일 투자에서 완전히 사기당한 케이스를 버핏. 근데 중요한 거는 큰 돈을 버핏이 한 번도 이제까지 잃은 적이 없어요. 최근에 한 번 빼고는. 예. 근데 그러한 거에는 현금 흐름을 중요시 여기는 예, 워렌 버핏의 버핏의 어떤 철학 예. 이게 이제 중요했다 예, 이거죠. 실제 투자하시는 걸 보면은 예를 들면 상공사 주식은 샀다가 지금 다 팔았지만 그 당시에도 현금 흐름을 다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주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현금 배당이라는 걸 확실히 약속, 계약서에 받고 그 투자. 안전마진 얘기하잖아요. 배당이나 현금 확보하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돈 버는 회사 그것도 안정적으로. 근데 핵심은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돈을 내가 일단은 안 잃을 회사.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 예, 잘 벌고 있는 회사.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주주와 함께 나누는 게 공정하게.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외국 투자자들에게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정받는 게 평화받는 게 그 어떤 그 안보의 문제. 그다음에 하나는 이거잖아요. 주주 지배구조의 문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 어떤 선진국의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케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역사를 모르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신뢰성이 올라가고 자본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신뢰성이 높고 주주에게 반환하는 그런 역사는 100년을 거쳐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거든요. 한국도 그런 과정 중에 있고, 근데 중국은 아직도 그게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에 따라서 내가 잘 알고 그런 기업을 고를 수 있으면 공부해서 고를 수 있으면 돈을 더 수익률을 더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투자하는 거는 돈을 잃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냥 딱 그 말씀이 저는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게 지뢰밭. 분명히 황금은 있으니까 그 황금을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진짜. 이게 철저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하시는 것처럼 정말 철저하게. 내가 치킨집 하시고 호프집 하신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숨 걸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조심조심. 사실 전문 투자자 말고 투자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두 개의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하시듯이 하시라는 얘기죠. 왜 자기 돈을 어렵게 버는 돈을 그렇게 쉽게 투자하시는지 저는 클릭 몇 번 하면 쑥쑥 나가니까 재미는 있으시겠죠. 근데 네, 오늘 정말 재밌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떤 그 중국 그 시장의 어떤 위험성,
근데 이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투자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더 대표님 얘기할 수 있나요? 아, 뭐 예, 있으신가요? 표 네. 가정 하나만 더 설명, 네.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중국 상해 증권거래소 통계 영감에 나온 거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과거 수익률을 이제 통계 3년치 낸 거예요. 보면은 이게 몇 년 기준이죠?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6, 7, 8. 네, 3년 3년 6개월이죠. 보시면은 1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총수익이 다 보시면은 다 마이너스 개인 투자자들. 이거는 텍스, 이거는 뭐냐면 그 트레이딩에서 나온 수익도 마이너스. 근데 뭐에서는 보시면은 최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투자했다는 이런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한국 돈이니까 17억 이상 투자한 사람들만 이익을 봤어요. 아, 대형 투자자들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차트 보고 중국에서 투자한 분들은 다 손해보고. 기업 가치 본질에. 네. 그래도 공부를 해서 한 1,000만 원 이상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돈을 좀 벌었고, 이게 기관 투자자. 이건 회사 투자자. 네. 이거는 기관 투자자고요. 네. 이거는 트레이딩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못 버네요. 못 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해외 투자를 하시면 트레이딩 하는 분들 꽤 많아요. 네, 많죠. 네, 저도 놀랐는데. 트레이딩은 확률적으로. 네,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트레이딩에 못 보는데 한국 분들이 해서 번다는 건 사실 힘들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중국의 유명한 저명한 투자자가 CEO가 얘기한 거, 중국 시장이 왜 이렇게 개인 투자가 계속 손실을 보느냐, 그 이유를 4가지로 얘기했는데, 핵심은 2가지인데, 하나는 중국 증감이, 그러니까 중국 증권 감독 당국이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법을 했을 때 기업에 페널티를 엄청나게 세게 줘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목적이 지금은 산업을 키우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도 나중엔 되겠죠. 근데 지금은 투자자 이익은 관심이 없다는 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중요한 요인인데. 예, 그게 핵심적인 요소고, 또 마지막 4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많은 중국 기업들이, 상장 기업들이 가짜 회계 과장하거나 가짜하고 이익이 분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중국 상장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가능성이 높다. 이게 2번하고 연결되네요. 증권감독원에서 이걸 철저하게 그 벌칙을 세워놓으면 이렇게 못할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 중국 국가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요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인드로 기업의 어떤 성장, 그다음에 오너의 어떤 이익 이런 거 때문에 같이 갈 거라 생각하는데. 한국 투자 대부분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니까 저희 80년대, 90년대 성장한 것처럼 성장해서 내가 돈을 같이 얻으면 같이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겠네요. 이거 또 설명드렸고, 이거는 그냥 투자하고 좀 간접적인 연관인데 유치원생들인데 교련 훈련을 받습니다. 아, 유치원생들. 그러니까 이건 초중학교 학생인데, 이게 뒤에 발음이 뭐냐면은 참고 재미로 이게 당화, 그러니까 중국 당의 말을 듣고 당의 은혜에 감사하고 당과 함께 간다. 그런데 지금 최근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 최근에 이효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효리. 이효리가 별명을 TV에서 마오로 해서 했다가 엄청나게 중국에 공격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효리 마오 사건이 인터넷 치면 나오고. 우리 그 탤런트 가수 이효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효리가 SNS를 닫았어요. 그 이유가 중국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어떤 유재석하고 방송 나와서 어떤 뭐 자기 이름을 짓는데 마오로 지면 어떻겠냐 했는데, 마오쩌둥이 마오. 아사다 마오도 있고. 거기는 신적인 존재 같은데. 그러니까 이 표현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중국 공산당이 그러니까 한국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좀 틀려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생각이 뭐냐면 무오류 무결점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공산당의 그 말은 무오류 무결점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 최근에 류어 경제부총리거든요. 2주 전인가 나오셔서 TV에서 나오셔서 그런 얘기 했어요. 민영기업도 당의 말을 따르라.
민영 기업도.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민영화 된 게 2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근데 다시 지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영 기업이 국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제 인텔리나 친구들 되게 이제 중국 제 친구들 인텔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급여가 한국 돈으로 뭐 5억, 10억씩 받는 친구들 많거든요. 회계법인 파트너면 급여가 5억에 10억 사이 됩니다. 네. 그런 친구들 사실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인텔리드 국적이 이미 중국 국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탤런트들도 대부분 다 외국 국적이에요. 공리는 싱가포르, 장지도 이제 미국으로 갔고 뉴욕페이라고 유명한 뮬란 그 주인공도 걔도 미국 국적이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했는데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거죠. 중국의 100대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공산당 조직이 그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하게끔 바뀌었어요. 네. 근데 중국에 이게 좀, 이건 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중국의 인텔리들 좀 우려하죠. 이게 후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중국의 그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그 처음에 그 발견한 이원령이라는 중국 의사가 있어요. 네. 마지막 죽음에서 유언이 뭐였냐면 중국健康的社会要不同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건강한 사회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유언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갈수록 오히려 좀 다양한 의견이 없어지는 상태로 가고 그 중국을 저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저도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추세 자체가 투자나 모든 것들이 좀 다양한 의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의견을 못 내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네. 모택동 시대의 어떤 그런 독재의 어떤 폐해 때문에 네. 그 뭐죠 등소평 예. 시대 때 그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등소평 같은 경우, 덩샤오평 같은 경우는 10대 때 프랑스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근데 문화혁명이 이제 66년부터 76년까지 있는데 그 당시 문화혁명으로 약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도 홍위병 출신이에요. 사람들 아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태자당이긴 하지만은 홍위병이었다가 초기에 홍위병이었다가 하방을 당한 거죠. 산시적으로. 그래서 하방당해서 하방이라는 기양. 그 강제 농촌으로 들어가서 봉사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좌천. 예, 자천에 그렇게 어렵게 살았죠. 그래서 덩샤오평은 그런 폐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 10년으로 주가 주석의 임기를 한정을 지었죠. 8년으로. 그 이효리 사건 때도 네.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게 10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국심이 그렇게 커진다고. 애국심, 제 친구들이 지금 40, 50대, 60대잖아요. 중국 네. 친구들이요. 네. 50대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실제 자녀들하고 그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부모들도 그래요. 어릴수록 맹목적 애국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비판하는 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를 들면 중국 바이두,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데, 구글 같은데 검색을 해서 중국 기사를 이제 쭉 보잖아요. 댓글이 달리잖아요. 비판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중국의 인텔리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좀 후퇴했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중국을 좋아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사실 후퇴했어요, 많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 그러거든요. 부스 이첸더 상하이, 부스 이첸더 중국. 이게 보면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 인텔리트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조차도 중국 친구들이 공공장에서 얘기를 못해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렇게 그 사회가 경직돼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감안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유교도 전략유교라고 하잖아요. 상당히 공격적 유교를 하잖아요. 그게 그 권력의 집중화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도 조금 예전보다 중국의 예전의 그 투자 의사결정이 좀 더 자본주의적 사고에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자본주의 사고에서 조금 공산당의 이익이 먼저 우선하는 쪽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표적인 또 케이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알리바바, 텐센트가 2년 전에 그 지불 기능 회사를 뺏겼어요. 그 엔트 엔트 말고 지불 기능 그 지불 알리페이? 예, 알리페이하고 텐센트페이에 그 수수료를 지금 못 가져가요. 그거를 2년 전에 중국 정부가 회수를 했죠.
공공의 것이다. 네. 근데 지분 구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 하웨이인가요? 그 뭐 회장이 런청페이 회장이 지분율이 1%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게 도대체 나머지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여기도 화웨이 지분 구조가 나오는데 네. 런정페이가 1.0%고 이제 공회가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은 이게 공회에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공회라는 게 뭘? 우리나라는 노동 조합. 아, 우리 사주 네, 조합 직원들이. 근데 노동조합이 아니에요. 98%예요? 네, 노동조합이 아니고 다 거의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 정부. 그래서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미국에서도 공격을 하는 이유가 그 이제 중국 공산당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강하게 화웨이를 집중 타격을 하는 거군요. 네. 근데 뭐 실제로 중국의 대부분 기업들은 뭐 70% 이상 기업들은 국영기업이에요. 아직도 국영기업이고 뭐 제가 봤을 때 공산당이 해서 뭐 나쁘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좀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예전보다는 자본주의에 부합하는 결정이 안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죠. 당을 위해서. 예, 당의 이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때 민관군 표현하잖아요. 중국은 일관되게 당, 군, 관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 군, 관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당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예전보다는 좀 비합리적 결정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그 마오타이더도 그렇고 우량에도 그렇고 자기 본질적인 사업하고 관련하는 데 투자를 하잖아요. 갑자기 예. 그 마오타이에서 반도체에서 하나 인수해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국영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좀 번다 싶으면은 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처럼 애들이 예전에 한 것처럼 불러가지고 손해라는 기업에 터넘기고 이것 좀 살려봐. 네. 이것 좀 이 빚 좀 너네가 떨어봐. 근데 이런 거에 미국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정치 리스크라고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 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투자자가 예측하시지 못하는 상황이 향후에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국이 위험하다, 미국이 위험하다가 아니라 조금 자기가 아시는 게 알고 나서.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신뢰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중국이 떨어진다. 그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상당 부분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자본주의 역사를 보시면 기업들이나 그 기업의 신뢰성의 투명도가 올라가는 건 시간이 걸려요. 미국이 지금처럼 옛날에도 그랬던 건 아니었고 중국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국도 과정이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너무 그 성장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손실을 안 보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정량적으로 신뢰성을 체크하는 쪽으로 그래서 중국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그런 리스크 각 낮추는 방법이 뭐냐면 꾸준히 배당을 오랫동안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몇 개 기업. 중국의 배당 꾸준히 오래 주는 기업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래요? 예, 훨씬 적긴 하지만. 어디예요? 예를 들면 마오타이나 중국 평안보험이나 우량예나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배당을 꾸준히 주거든요. 일부 은행 그런 골라서 그러니까 적어도 원본이 반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씩이라도. 예, 반환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내 투자원금이 15년 정도면 반환이 되거든요. 뭐 지금 1억 투자하시면 15년 뒤에 한 1억 정도의 배당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기업이 있긴 있어요, 중국에. 중국 기업들이 배당률도 높더라고요. 주는 기업들은.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배당률이 높은 것보다 그게 이제 지속 가능성이 꾸준하게 최근 뭐 5년, 10년간 계속 왔는지. 그래서 지금 배당률 보지 마시고 꾸준히 줬던 기업을 먼저 고르시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서 그 좋은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신 포컴 에셋투자자문의 장홍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